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다녔어요. 하루에 대한민국의 절반을 다니고 있고 저희가 뭐 하는지 어저께 기억이 작년 기억 같고 큰일 났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저희가 외계인인 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예, 저희 빨리 돈 벌어서 우주선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예, 제가 우주선까지는 아직 기술력이 안 되고 빨리 돈 벌어서 헬기 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헬기 조종도 배워야 되는 건가요? 아,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먼 곳 가까운 사당에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당의 독립서점 지금의 세상의 김현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역에서 동네 서점이자 큐레이션 서점 지금의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로 지금 내용을 꾸며가고 있어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가정, 로컬의 가정은 무엇일까? 그래서 독립서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밀레니얼 세대의 청년 커뮤니티, 또 다른 가족, 또 하나의 가족인 것 같아서요. 가전제품이 아니라. 아, 예, 저희 스폰서가 네. 파란색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스폰서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사당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현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현정 대표님 스스로 말씀하시면 또 애매하시니까는요, 또 해설해 주셔야죠. 아, 예. 어떤 분이신지. 제 차례가 왔네요. 네. 작년, 재작년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나셨어요. 김현정 대표님 이름으로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그 이후에 수식어가 붙는 게 이제 사당에 있는보다는 사실은 큐레이션 서점으로 또 살롱으로 맞아요. 그리고 한동안 열풍이 진짜 커뮤니티 살롱 이 얘기가 1년 내내 나올 때 맞아요.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요소로 나타나신 분이 지금의 세상 김현정 대표님입니다. 네. 그래서 서점, 독립서점 쪽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이신데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요. 그렇죠. 사실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점이 당연하게 로컬 쪽을 건드리고 있는데 그게 티나게 건드린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좀 애매한 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봤어요. 대부분의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시면 본인이 인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맞아요. 예, 그렇죠. 저희가 가서 막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면 아니 이분이 왜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하면 굳이 그럴 이유를 못 느끼고 계시니까. 맞아요. 그러고 보니 저희가 뭐 방송으로도 그렇고 웹진 기사로도 그렇고 독립서점을 다루지는 않았네요, 그동안. 저희가 거의 최초인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유튜브 같네요. 최초 공개. 예. 비로컬 최초죠. 예.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세상이라고 하는 서점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사실 유튜브 뒤져보시면 지금의 세상이 왜 지금의 세상인가 설명은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 많아요. 네. 찾아보시면. 네. 그렇죠. 북튜버죠. 네. 네, 그러면 뭐 저희가 링크 주소 남겨드리고 그러고 가야 아니요, 설명드려야죠. 그래. 네. 지금의 세상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책 4차 산업혁명에 보면 지금의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단어가 거기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메일을 쓰면 답장을 받아야 되고 지금 주문을 하면 바로 받아야 되는 그런 지금의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글이었는데 그 글을 보면서 근데 또 사람들은 계속 현재를 살아라, 지금을 살아라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모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책이라는 걸 도구로 사람들이 자기의 지금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미로 첫 번째로는 지금의 세상의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을 테니 사람들이 그 문을 하나 선택해서 들어와서 자기의 현실 지금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책이 될 수도 있고 저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커피 마시면서 멍 때리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을 만들어 놓은 작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편하게는 작은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조금 전에도 서점 이름을 정하게 된 모티브를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그 책에서 책 본문 안에서 따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렵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네, 이게 2015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 이분이 세계 경제 포럼 대빵이거든요. 우리 이제 경제에 맞게 저희 로컬 경제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언급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저희 인류 역사상 진행되어 왔던 1차, 2차, 3차 산업혁명하고 달라요. 예. 여태까지는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전하면서 후일
본이 혁명이다 이거지. 예. 혁명을 예고하고 혁명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 지금부터 역사처럼. 지금부터 우리가 뒤집어 버릴 거야. 혁명이야가 아닌 거예요. 아, 산업은 혁명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나중에 흐름. 시간이 지나고 그 시기를 산업혁명 시기였다라고 그러니까 말했던 역사책처럼 거꾸로 봐야지만 네네네. 인지할 수 있었는데.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클라우드 슈밥이 2015년 다보스 포럼 스위스에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작해야 돼. 시작할 거야. 그 이유는 세계 경기가 너무 많이 침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을 리드하는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갖고 뭘 돌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다보스 포럼에서 시작됐군요. 네. 와, 대단한 공간이 됐는데 이제 큰일 났네. 그래서 지금의 세상에 이런 게 필요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김현정 대표님이 홀로 이제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처럼 돌멩이 하나 들고 맞짱을 뜬 거죠. 네가 그런 식으로 지금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이 지금의 세상이 뭔지를 보여주겠어. 그렇죠. 네, 사당이 다보스일 수 있다. 네. 이제 다보스로 가야죠. 사당. 저희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도 사당 시내에 있으니까 사당 포럼을 만드는 거예요. 아. 되게 괜찮네. 저 이런 거 또 물잖아요. 예. 사당 포럼 괜찮네. 네. 구청장님 듣고 계신가요? 근데 사당 포럼을 만들면 구청장 어느 분을 불러야 돼요? 그러게요. 너무 많은데. 네, 주민센터장 몇 명이야 지금? 아니 이게 사당이 이 지도를 펼쳐보면은 사당이 관악구하고 동작구하고 서초구가 만나는 곳이 사당이에요. 엄청 그렇죠. 커요. 예, 예. 골든 예, 트라이앵글입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 3개구가 여기서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이한 곳이에요, 아주. 좋은 면과 단점, 장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미 저희는 사당 포럼 회원으로 구청장 3명을 확보한 걸로. 아, 그렇고 보니까 이제 지역구도 막 있고 그러네요. 우리 네, 이제 네. 국회로 가나요? 네. 대단한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의원을 여기서 볼 수 있었죠. 네, 아쉽게도 다른 분이 이제 새로 오시고 그러니까. 네, 예, 네. 예. 네,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네. 굉장히 무겁게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의 세상이라고 하는 서점 이름은 어떤 면에서는 클라우드 슈밥의 저서에서 이렇게 따오게 된 거긴 한데 사실 내면적인 의미는 오히려 더 이렇게 즉각적인 뭔가를 얻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지금을 한번 조명해보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에서 선과 면을 보는 그런 그렇죠.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서점인 거죠. 아, 저보다 저- 더 예. 포장을 잘 해주시는. 제 일입니다. 제가 몇 년째 서점 그 지금의 세상을 가고 있는데 네. 오늘 이해했어요. 정확하게 이해하시. 예,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맞아. 이제 심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서점을 가면 되게 재밌는 게 비 오는 날 네네. 음악 듣고 나른하게 앉아 있을 만한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색도 좀 묘하게 재밌고 또 밖에 있는 건 흐름이 되게 빠른 걸음들인데 네네. 서점 안에 느릿느릿하니까 아마도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네. 하는 생각 드네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버건디 색이잖아요. 전부 예, 예. 그 이유도 문을 열면 다른 세상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른 세상에 왔다라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색깔로 좀 신경을 많이 썼죠. 홀리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 예. 서점도 네. 그렇군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들어가 보면 책이 꽉 찬 공간 또 아니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25건만 있는데 큐레이션 서점이라고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큐레이션 서점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책이 많이 있다고 사람들이 사는 것도 절대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주제의 행복에 대한 갈망,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마음의 편안함, 사랑에 대한 감정,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라는 5가지 테마에 각 5권씩 총 25권만 선정해서 내가 제안을 드린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책을 예.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5권만 두고 아, 있어요. 그게 25건이나 있는 거였군요. 저는 네네. 몇 건 없어서 다 숨겨두셨나 봐요. 예, 예. 숨겨둔 데도 있어요. 어. 몇 권은 또 숨겨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방탈출 방 같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놀이도 하는 거죠. 서점 하시기 전에 다른 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서점하기 전에는 스타트업이었는데 교육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회사에서 교육 콘텐츠 만들고 강의를 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 회사가 일본의 원래 모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본에 굉장히 크게 있어서 한일 교류 페스티벌을 열었어요. 그런 문화 기획도 담당을 했었죠. 그런 일들을 했어요. 네, 굉장히 길고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짧게 심플하게 말씀을 한 20초 만에 설명 약간 기계 같았죠. 너무 많이 물어 예, 아니 방송을 너무 많이 하셔서 프로예요, 프로. 예. 네네.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비밀도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예, 비밀이? 페이스북을 막 뒤졌더니 미인대회 출신이신 거예요. 세상에. 너무 이제 오래됐잖아요. 아, 이 너무 시조새. 오래됐- 네. 너무 오래됐어. 그러고 대학생 때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대외 활동을 엄청 좋아했었고 저 때가 대외 활동 피크였어요. 그래서 스펙의 대외 활동이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 세대에 맞물려가지고 제가 큰 거라서 한 3, 4년 전 얘기인 거죠? 네. 예. 맞아요. 1년 전이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형적인 밀레니얼 세대, 네. 특히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M4 세대거든요. 네, 저희가 M4 세대를 달고 컸죠. 네. 아, 그리고 그 방송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국립국어원에서 순화된 언어로 밀레니얼 세대를 새천년 세대라고 부르라고. 아니야, 아니, 싫어. 뭐 명령이나 권고는 아니고요. 그렇게 예,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새천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 출판물에 앞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어법엔 틀려요.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 어법은 명사 더하기 명사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밀레니얼은 형용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밀레니얼을 외국어로 볼 거냐 외래어로 볼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외국에서는 밀레니얼 제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밀레니얼 제네레이션 자체를 가져오면 그거는 외래어가 되는 건데, 근데 밀레니얼은 가져오고 세대로 이제 제네레이션을 바꾸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말 어법에 안 맞는 거고, 우리말 어법에 맞추면 밀레니엄 세대라고 써요. 밀레니엄 세대. 예, 근데 이거를 망쳐놓은 게 언론 매체들이 계속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밀레니얼 제네레이션으로 돼 있으면 밀레니얼만 딱 가져와도 그게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까먹었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나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육 방송. 네. EBS. 얘기가 뭐 이상하게 가버렸는데 오늘 왜 이러죠? 제가 오늘 클라우스 슈밥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망가진 건지. 저희가 다보스부터 EBS까지 조만간 팽수 나올 것 같습니다. 팽수 옆에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형적인 한국형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그렇죠. M4 세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저 25. 그때쯤 한참 M4 세대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이 됐고, 그래서 M4 세대란 과연 뭘까? M4 세대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M4 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교육해서 다닐 때 그게 엄청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도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랬었던 거죠. 네, 때마침이 M4 세대 이야기에 제일 많이 나오던 시절이 클라우스 슈밥 할아버지가 맞물렸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랑 맞물려 있어요. 김현정 대표님이 지금의 세상을 여신 건 필연이었다. 네, 우연이 아닌 거죠. 운명이다. 네. 자주 보시는 분 좀 섭외 좀 해주면. 밀레니엄들과 함께할 운명이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의 세상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밀레니얼들인 것 같아 보여요. 네,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가 많고 그 중에서도 좀 나뉘는 게 20대 분들은 정말 저랑 놀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힘들었던 이야기, 남자친구 이야기 그런 것들을 나누러 오는 친구들이 많고 30대 분들 그리고 20대 후반 분들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때 신입사원 혹은 3년차 딱 힘들 때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고 눈빛으로 알아요. 우리는 저 사람 힘들구나. 문 열자마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M4 세대, 밀레니얼 세대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80년대생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가 산하 제한이 굉장히 극해지던 시기였거든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해서 하나만 낳아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가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80년대 출생이신 분들이 그런 사회적 캠페인 분위기로 시작이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 기반으로 저희 서점들에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예전에 어떤 한 분이 물으셨던 게 왜 서점들이 잘 될까요? 인기가 많을까요? 근데 이 잘 되는 게 돈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인기가 많을까? 왜 계속 생길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외로움 때문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손님들만 외로운 게 아니라 저도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소통은 하고 싶은데 소통할 데가 없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고민을 나누고 싶은데 그런 장이 없는 거죠. 광장이 없어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또 김현정 대표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캠페인 말씀드린 아들, 딸 구별 말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시대에 태어난 여성분들은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탄생을 맞이하신 분들인 거죠. 저희 드라마에서 보는 남아선호 이런 걸 그게 벗어난 좀 이제 그때부터 완화가 된 거고 그때부터 이제 예전에는 딸들이 지금처럼 공주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천덕꾸러기가 되고 아들만 왕자가 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좀 이렇게 가정 안에서는
어떤 권익이라든가 정체성이 굉장히 좀 확립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아들 태어나면 위로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들이 이 밀레니얼들이 세대도 다른데 그 지금 9세대들은 소위 뭐 계저씨라 불리는 그런 40대 뭐 50대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사회에서 자랐으니까. 예,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격차가 되게 커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도 보면은 언니를 찾아오는 동생들 얘기 그렇죠. 이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누나 찾아오는 남동생 얘기는 그 안에서 좀 덜 비춰지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 여자분들이시고 그러시구나. 거의 한 8대2 정도. 근데 이제 한 7대3 정도 맞춰지고 예, 있는데 예. 그래서 되게 유명했어요. 사당에서 여자만 모이는 공간. 그래서 어. 제가 제발 남자 손님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가게 분위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제가 여자다 보니까 쉽게 못 들어오시는 분들 남성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동네에 사는 남성분들은 여자친구가 올 때 함께 와봐요. 네, 같이 한번 와보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 한번 오면 계속 오는 게 되게 쉬운데 처음 들어오는 진입장벽이 높다고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서점 안에 있는 대표님을 만나면 약간 그 배경과 함께 아우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배경 약간 톤 다운 시켰잖아요. 너무 세다라고 해가지고 좀 약하게 가야겠다. 이번에 뭐 3주년 기념으로 2주년 2주년 기념 네. 바꾸셨죠, 참. 바꿨어요. 네. 조금 이렇게 다운 시켜놨습니다. 예. 뭐 한번 가서 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 텐데 네. 참. 네. 어떻게 저희 방송 끝나고 뭐 어딘가에다가 위치를 남겨 놓겠습니다. 네. 네. 지금의 세상 인스타에 보셔도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에 지금의 세상이라고 하면 예, 우리 다보스보다 여기가 더 많이 나와요. 예. 네, 그래서 뭐 배경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5월의 주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편집장님 말씀해주신 가족의 의미는 전통적 가족이 아닌 거네요. 네, 전통적 가족이 아니고 해체된 가족 혹은 재구성되는 가족의 유사 이야기를 볼 가족.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에 한번 저희가 2주년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한번 갔었잖아요. 네. 예, 예. 외교사절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막 외교사죠. 예, 기념품도 팔아드리고 막 그렇죠. 그랬었는데 곡물 들고 가고 예. 막 이렇게. 예, 저희가 사진 찍는다고 그 어슬렁어슬렁 뒤로 돌아다녔는데 이게 그냥 그 동네 주민의 시각일 경우랑 관광을 온 여행자의 시각일 경우랑 다른 게 어떤 면에서 사당역 10번 출구에서 꼬불꼬불 골목길 안으로 해서 상가 거리가 끝나고 나서 한 블럭 더 들어가서 있는 아주 외진 곳에 있는 거거든요. 네, 생각보다 외져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이렇게 외진데 이게 뭐지? 전설의 고향 보면은 아. 나그네가 길을 잃고 뭐 어디 호롱불 있어서 갔더니 젊은 처자가 막 뭐 책 읽으세요.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 트렌드대로 얘기하면 넷플릭스 봤는데 우연히 걸린. 네, 뭐, 예. 예, 그런 건데 오히려 김윤정 대표님께서 이 뒤에 배후 지역이 사당 이동이라고 하셨나요? 일동이에요. 일동에 1인 가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그들 입장에서는 출퇴근을 하거나 등하교를 할 때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에 네. 지금의 세상이 있다. 그렇죠. 빌라촌이 시작되는 네. 입구에 딱 있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 오픈 시간이 3시부터 10시인 이유도 제가 오전에 열어봤거든요. 초반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출근하러 갔어. 그렇죠. 일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들과 만나려면 7시부터 열어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다, 저는. 얼마나 부지런한 사장님들이 계세요. 옆에 세탁소 사장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 전 안 돼요. 요즘 애들이라서 안 돼요. 그래서 3시부터 10시까지 퇴근길에 지나가시는 길목에 제가 자리를 잡고 있고 저녁까지 불을 밝히고 있죠. 진짜 가족이네요. 원룸으로 되어 있는 빌라촌에 네. 집에 갈 시간이 되면 집에 안 가고 지금의 세상으로 네. 가는 거네요.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친해지시면 오셔가지고 문 열어요. 밥 먹었어요? 밥 안 먹었는데 같이 먹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시켜 먹는 날도 있고 오늘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저희 와인에이드 팔잖아요. 예, 예. 치즈를 사들고 오세요 이제. 오마카세. 네. 그래서 나는 술을 먹어야겠다 오늘. 그래서 웃긴 게 와인에이드 주세요도 안 해요. 술 한 잔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풀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그런 걸 상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래서 너무 좋고 저도 그러네요. 든든하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일종의 그 로컬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예.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착안할 수 있는 내용인 게 1인 가구들이라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 환경이 자기
뭐랄까요, 자고 먹는 이런 예. 필수적인 것들만 하게 돼 있어서 거실이라든가 서재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찾는 거거든요. 예, 뭐 요즘 이제 유행을 좀 타고 있는 마을 호텔 개념 비슷하게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컨시어지 역할도 해주시고 레스토랑 역할이나 식음료 공간 해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길 거쳐갈 수도 있고 잠시 머무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발 쉐어하우스 하나만 들어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직까지 사당에는. 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사당 일동의 네. 이제 건축업자분께서는 반드시 쉐어하우스를 10개 이상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세상 근처에만 깔아주시면. 예, 예. 근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데. 네, 네. 근데 운도 좋아야 되는 게 제가 들어올 때 근처 사장님들이나 제가 연락했던 부동산 이모님이나 다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젊은이들을 반가워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사실 부동산 이모님들 입김 세신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모님들의 입김에 동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맞아요. 마을의 인터넷.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정보를 엄청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이모님이 다행히도 뭐 원룸을 찾는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서점이야. 여기 놀러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거 이사 오면서 여기 서점이래. 한번 가볼까? 그런 식으로도 되는 거죠. 새로운 그 부동산 우리 여사분들이 네. 이 세일즈 포인트로 쓰시는군요. 네. 여기 살만해. 근데 너무 좋아요. 이게 그 마을 안으로 집단 지성화되는데 한 20여 년 걸린 거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책 제목 중에 제3의 장소란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제3의 공간 개념으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을 호텔이나 마을 서점이라든가 마을 서재 뭐 공유 서재 공유 주거 이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건축학 쪽 건축하시는 분들 제3의 공간이라고 해서 공간을 나누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런 서비스 디자인 요즘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차원에서 논의된 건데 그거랑 좀 다른 트랙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고대 사회로 가면은 농업 기반의 고대 사회로 가면 집이 직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일터가 생겨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기능적으로. 그러면서 제 1의 장소가 집, 제 2의 장소는 일터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두 개의 공간만 오가서는 뭐가 안 되는 거죠. 창의적 공간이 필요한 거죠. 쉼과 여가와 창의적 공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제3의 공간 얘기가 나오고 그 제3의 공간으로 각광받았던 것이 스타벅스입니다. 그쵸. 예. 네. 제가 스타벅스 라이벌이잖아요. 네. 아시죠? 10번 출구에 맞아요. 그 항상 걸어가면서 지하철역 사당역 10번 출구를 나오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마음에 갈등의 순간이 생겨요. 그렇죠. 지금의 세상 가서 커피와 와인을 마실까? 스타벅스에서 빨리 주문할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제3의 공간들, 장소들이 사당에 제가 들어오면서 엄청 이제 많이 생겼어요. 정말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주변의 사장님들이나 오래 사셨던 분들이 진짜 활발하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간절하기도 하고 골목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신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돈만 많으면 제가 다 차리죠. 뭐 소품샵도 열고 LP바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열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런 콘텐츠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쉽죠. 저는 그동안에 이제 이런 말씀을 여쭤본 적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거의 서점을 넘어서서 지역관리회사의 초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실제로 프로젝트 하셨다고 제가 네. 저번에 2주년 때 방문 드렸을 때 뭐 사당동 잡지도 보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당동 잡지가 나왔던 경우도 사장님들이랑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뭔가 이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의 세상이 뭐야, 왜 했어? 하기 전에 뭐 했어가 저도 똑같이 궁금했어요, 사장님들이랑. 그래서 그런 걸 여쭤보다가 이게 혼자 알면 너무 아깝다. 어디인가에 기록을 해보자라고 해서 블로그에 기록을 했다가 사장님들과 10,000원씩 한 달에 모아가지고 인쇄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처음에 사당에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이슈를 시키기에 좋았었죠. 동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 잡지를. 그리고 저희가 한 10군데 넘게 같이 했는데 거기에 동네 잡지를 다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렇죠.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면 사당 관련된 책은 딱 다큐 관련된 거 한 권만 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지역 콘텐츠에 대한 좀 목마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당 이야기라는 거나 사당 책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책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잡지로 연결이 됐는데 사실 잡지를 많이 좋아해 주셨죠. 그리고 머물다 사당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연 게 사당에 공방이 주민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50군데가 넘는데요. 굉장히 많은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 주변으로 사당 1동에만
아. 50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잘하시는 젊은 사장님들이 계세요. 근데 오래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은 홍보랑 마케팅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뜨개질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너무 컨텐츠가 좋은데 이분들이랑 같이 뭔가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방 투어 데이를 만든 거죠. 하루에. 그래서 토요일 하루를 잡아서 제가 셀렉한 그리고 같이 하겠다고 하는 공방들이랑 같이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루에 다 즐길 수 있도록 예,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었었어요. 근데 결국엔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터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운 거죠. 같이 예, 하면 예. 너무 재밌는 게 많을 텐데 연결을 해주고 이들을 모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사당 10번가였나요? 10번 길이었나요? 그 프로젝트의 시작이 그렇게. 그렇죠. 사당 10번 길이라는 프로젝트로 동네 잡지를 만들었고, 제가 지원 사업 여러 가지를 따오면서 그 사장님들을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뭐 창업 이야기, 이런 것들. 사실은 그분들만큼 좋은 창업 선배들은 없거든요. 아, 그렇죠. 현장 경험. 정유동 사장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도 회사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나오셔서 하시는 건데, 돈도 잘 벌어. 그런 이야기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다가 조금 더 문화 기획 쪽으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요즘에 자주 섞인 얘기로 프로그래머의 마지막 단계는 치킨집이다 이런 농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의 세상 근처에 소규모 창업하신 분들도 스타트업 경험이나 대기업 경험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다들 비슷비슷하세요. 그리고 지금의 세상, 그러니까 사당 10번 길에서, 10번 출구 쪽에서 지금의 세상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형성되어 있는 골목 상권이나 골목 시장도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사하고 연구해 볼 만한 필요가 맞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교통의 요충지잖아요. 경기도로 가기도 쉽고 어느 지역으로 가기도 쉬워서 사당의 회식 장소로 최고인 거죠. 메카인 거죠. 메카. 예, 예. 우리 이 차를 사당에서 한 잔만 먹고 가자. 아, 마지막 헤어지는 장소. 네네. 그런 식으로 저녁에 굉장히 불을 밝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서 저는 좀 더 들어와야 되죠. 조용해지는 지점이 네네.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 킹덤에 심취해 있어서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산 넘어가기 전 주막.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딱 그런 느낌이죠.